지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같은 자리에서 같은 노력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밤을 새우고 똑같이 고생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끝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없었다. 운이 나빴다. 배경이 달랐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이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실패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조용히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항구의 찬 공기 속에서 그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새벽의 부두에서 우리는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화물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자기 몫만 끝내고 자리를 떴고 누군가는 작업이 끝난 뒤에도 남아서 전체 흐름을 살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해 보였지만 그날 이후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력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이 인생을 가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이미 하나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은행 문 앞에서 수없이 거절당했습니다. 같은 말을 들었고 같은 표정을 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문 앞에서 분노했고 어떤 사람은 체념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가난을 부르는 선택은 언제나 달콤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안전해 보이고 편해 보이고 지금 당장 손해를 보지 않을 것처럼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셀 수 없이 보았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선택, 배움을 미루는 선택, 불편한 말을 피하는 선택, 눈앞의 작은 이익을 택하는 선택, 그 모든 것이 당장은 현명해 보였지만 끝은 늘 같았습니다. 더 이상 중요한 자리에는 불리지 않았고 결정의 중심에서는 점점 멀어졌으며 결국 왜 나는 안 되는가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했던 선택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로 했을 뿐입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만큼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같은 노력인데 결과가 정반대로 갈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매 순간 무엇을 피했고 무엇을 감수했는지, 무엇을 미뤘고 무엇을 붙잡았는지 그 선택의 기록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위로가 아닙니다. 희망을 파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가난을 부르는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아보느냐 아니면 또다시 지나치느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첫 번째 선택, 바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기회를 버리는 순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그 선택이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지 당신은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늘 안전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현실적인 판단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이유로 택한 선택이야말로 가난을 부르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공장 바닥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고 기계가 돌아가는 둔탁한 소리가 공간을 눌러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한 동료를 떠올립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실수가 없었으며 늘 상사의 눈에 들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설비 도입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모두가 술렁였지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식이 안전합니다. 괜히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고 논리적이었으며 당장 반박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편에 섰습니다. 반면 나는 계산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실패 확률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 바뀌는 구조를 봤고 손실이 아니라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안전한 선택은 오늘을 지키지만 기회는 내일을 바꾼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쪽에 남았고 나는 욕을 먹으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선택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했으며 잠들지 못하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선택이 틀렸다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선택을 피한다면 나는 평생 무엇을 변명으로 삼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그러나 진짜 위험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선택을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안전한 길은 이미 수많은 사람이 지나간 길이고 그 끝에는 경쟁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결과는 명확해졌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생산 구조를 바꾸었고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나는 더 큰 책임을 떠안았지만 더 넓은 결정권을 얻었고 그는 여전히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중요한 판단의 자리에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력은 줄지 않았고 태도도 변하지 않았지만 선택이 그를 한계 안에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를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난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는 선택이 반복되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전을 택하는 순간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따르게 되고 기다리게 되며 결국 남의 결정에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평생 합리화하며 사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선택인지 아니면 나를 가두는 선택인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안전을 선택하며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믿지만 그 선택이 쌓여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늘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도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지, 바로 사람을 고르는 선택이 어떻게 가난과 부를 가르는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그 기준을 모른다면 노력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능력과 자본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언제나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결국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해외 바이어를 처음 만났던 날의 공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낯선 도시의 회의실, 창문 밖에서는 자동차 소리가 낮게 울렸고 테이블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커피에서 쓴 향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이 빠르고 조건을 잘 설명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아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 대부분은 전자를 신뢰합니다. 설명을 잘하고 약속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후자를 오래 봤습니다. 그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 했으며 불리한 조건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길어지자 옆에 있던 동료는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은 까다롭습니다. 일하기 피곤할 겁니다. 그 말이 바로 가난을 부르는 선택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편한 사람을 고릅니다. 기분 상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 당장 웃으며 맞장 붙여주는 사람. 그러나 그런 선택은 늘 문제를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문제는 반드시 가장 불리한 순간에 터집니다. 나는 한 번은 현장에서 말만 앞세운 파트너를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화려했고 약속은 넘쳤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자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모든 부담은 내 몫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고르는 기준을 바꿨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태도, 말이 아니라 행동, 호감이 아니라 책임을 기준으로 말입니다. 사람을 잘못 고르는 선택은 단순히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당신의 시간, 신뢰, 평판까지 함께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보로 시작되고 다음에는 침묵이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이 사람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 다음엔 나아지겠지. 그렇게 선택을 미루는 사이 인생의 방향은 조금씩 틀어집니다. 나는 반대로 불편한 사람과 함께한 경험도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질문이 많았고 결정이 늦어졌으며 때로는 나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 한 문장이 나의 모든 판단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선택은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편함을 택하는 사람은 늘 편한 사람만 곁에 남고
책임을 택하는 사람은 결국 책임지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는 선택이 반복되면서 시작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편하게만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성장하게 만듭니까? 그 차이가 몇 년 뒤 당신의 자리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쌓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사라지는지, 바로 시간을 쓰는 선택이 인생을 어떻게 갈라놓는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그 차이를 모른다면 노력은 결국 바람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언제나 시간을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쌓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증발합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는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던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공항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 새벽 비행기를 기다리는 졸린 공기. 사람들은 그 시간을 허비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 시간을 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잡지를 넘기는 소리가 났고 멀리서는 안내방송이 낮게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잠을 택했고 누군가는 수다를 택했고 나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실패했을 때 다음 수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정도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나중이 쌓여서 인생을 만듭니다. 나는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일이 끝나면 바로 사라지는 사람, 정해진 시간만 채우는 사람, 그들은 성실했고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그들에게 남긴 것은 경력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현장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일을 마친 뒤 기계를 한 번 더 살폈고 문제의 원인을 적어두었으며 다음날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택은 눈에 띄지 않았고 칭찬도 받지 못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 차이는 명확해졌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결과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선택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한 시간은 나를 대신해 무엇을 벌어다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순간 시간은 단순한 소모품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바쁨을 노력으로 착각합니다. 일정이 빽빽하면 잘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방향 없는 바쁨은 인생을 더 빠르게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뿐입니다. 나는 회의실에서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을 싫어했습니다. 결론이 없는 토론, 책임이 없는 발언. 그런 자리는 시간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습니다. 불필요한 자리를 떠나고 불편하더라도 판단이 필요한 곳에 시간을 쓰기로 말입니다. 그 선택은 사람들의 오해를 샀고 때로는 무례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쌓인 곳에는 반드시 결과가 남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가난을 부르는 선택은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을 버티는 데만 쓰인 시간은 내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끝낼 때 남는 것이 피로뿐이라면 그 선택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결정의 순간마다 뒤로 물러서고 어떤 사람은 욕을 먹으면서도 앞으로 나서는지, 바로 책임을 피하는 선택이 어떻게 인생의 크기를 줄이는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자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손해를 볼까봐, 욕을 먹을까봐, 실패의 이름이 자기에게 붙을까봐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책임을 피하는 선택이야말로 인생의 크기를 가장 빠르게 줄이는 길입니다. 그날은 계약이 깨졌다는 통보가 도착한 오후였고 회의실의 공기는 유난히 건조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규칙처럼 반복되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은행 담당자, 현장 책임자, 법무팀이 함께 앉아 있었지만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는 표정 말입니다. 누군가는 조항을 탓했고 누군가는 일정 변경을 핑계로 들었으며 누군가는 외부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실패를 설명할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실패를 책임질 사람으로 나설 것인가? 책임을 지는 선택은 늘 불리해 보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렇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남기는 순간 비난은 곧장 나에게로 향했고 밤마다 전화가 울렸으며 잠자리에 들어도 계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선택이 남기는 대가는 훨씬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다음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그 다음에는 중요한 일에서 결국에는 아무도 묻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나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늘 열심히였고 말도 옳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전한 자리로 밀려났고 결국 선택권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지는 선택은 사람을 단련시킵니다. 실패의 원인을 끝까지 파고들게 만들고 다음 판단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나는 그 계약 실패 이후 현장을 다시 돌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가 아니라 무엇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과정은 불편했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다음 기회가 태어났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만 구조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책임을 지면 손해라고.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평생 손해만 보게 된다고. 책임을 지는 순간 사람은 비난을 받지만 동시에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돈보다 오래 남습니다. 가난을 부르는 선택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번만은 내가 아니어도 된다. 누군가는 대신해 줄 것이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그 말들이 쌓이면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당신은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선택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앞으로 나서기로, 실패의 무게를 피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 선택이 나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많은 선택의 자리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눈앞의 이익 앞에서 판단을 흐리고 어떤 사람은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길을 넓히는지, 바로 조급한 이익을 택하는 선택이 어떻게 인생을 갉아먹는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그 차이를 알지 못한다면 책임조차 결국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왜 나는 기회를 잡아도 손에 남는 것이 없느냐고. 왜 돈은 잠깐 스쳐갈 뿐 머물지 않느냐고.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좁은 회의실, 담배 연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던 공기, 테이블 위에 놓인 단기 이익 제안서. 그 제안은 달콤했고 숫자는 즉각적이었으며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투자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당장에 숨통을 틔워줄 돈,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결정, 그 모든 것이 조급한 마음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제안서의 숫자보다 문장 사이의 공백을 보았습니다. 책임에 대한 문장이 빠져 있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는 모호했으며 관계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택해 오늘을 편하게 넘길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내일의 신뢰를 지킬 것인가?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기회는 잡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나 모든 기회가 잡아야 할 기회는 아닙니다. 조급한 이익은 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지금의 숫자만 보게 만들고 그 숫자가 사라진 뒤 남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과거에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첫 거래에서는 웃었고 두 번째 거래에서는 조건이 나빠졌으며 세 번째 거래에서는 선택권조차 사라졌습니다. 단기 이익은 관계를 소비하고 신뢰를 깎아먹으며 결국 스스로를 값싼 사람으로 만듭니다. 나는 그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으며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장은 손해였습니다. 자금은 빠듯했고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급하지 않다는 평판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웠고 협상은 길었지만 관계는 분명했습니다. 단기 이익을 버리는 선택은 늘 외롭습니다. 당장 박수도 없고 결과도 느립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길을 넓힙니다. 눈앞에 돈은 사라질 수 있어도 신뢰는 축적됩니다. 가난을 부르는 선택은 언제나 급합니다.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며 거절을 두려움으로 포장합니다. 나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선택은 나를 크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싸게 만드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선택은 언제나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기회를 놓쳤다고.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잘못된 기회를 거절한 것뿐이라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조급함을 선택하는 순간 방향은 흐려지고 결국 같은 자리를 더 빠르게 맴돌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같은 경험을 반복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지, 바로 배움을 멈추는 선택이 어떻게 인생을 멈춰 세우는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그 선택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은 멈춘 자리에서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배우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더 이상 확인하지 않으며 이미 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한 공장의 한쪽 구석에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서 있던 날이 떠오릅니다. 기계가 내는 규칙적인 진동,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 공기 속에 섞인 뜨거운 기름 냄새. 그곳에서 나는 일부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 공정은 이렇게 돌아가는가? 젊은 기술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도면을 펼쳤고 중년의 기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근무한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귀를 때렸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말은 생각을 멈췄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선택은 늘 편안합니다. 질문하지 않아도 되고 틀릴 위험도 없으며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곧 정체로 바뀝니다. 나는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경험은 많았지만 판단은 늦었고 연차는 쌓였지만 결정권에서는 밀려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배움을 택한 사람은 늘 불편해 보였습니다. 질문이 많았고 인정도 빨랐으며 때로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불편함을 존중했습니다. 배움은 언제나 자존심과 맞바꾸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물었습니다. 현장의 기술자에게, 해외 파트너에게, 심지어 젊은 직원에게도 말입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시야는 넓어졌고 판단은 단순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더 배우냐고.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인생을 멈추게 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선택은 곧 변화에 등을 돌리는 선택이고 변화에 등을 돌리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지나칩니다. 가난을 부르는 선택은 돈을 쓰는 방식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고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무엇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날수록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성과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특히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결국 과거의 성공에 매달리고 그 성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무너집니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불편함을 견디기로, 질문을 멈추지 않기로, 틀릴 가능성을 받아들이기로 말입니다. 그 선택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선택을 관통하는 마지막 기준, 가난을 부르는 선택과 부를 만드는 선택을 한 줄로 가르는 원칙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그 기준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의 판단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나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기준으로 묶으려 합니다. 가난을 부르는 선택과 부를 만드는 선택을 가르는 단 하나의 질문 말입니다. 나는 평생 그 질문을 품고 살아왔고 결정의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이 선택은 나를 작게 만드는가? 아니면 크게 만드는가?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인생은 언제나 쉬운 쪽으로 기울었고 그 끝에는 늘 같은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피했고 위험을 회피했고 불편함을 거절했고 배움을 미뤘던 선택들, 그 모든 선택의 공통점은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환경, 경기, 시대, 운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은 대부분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선택을 반복할 때 인생은 조용히 좁아집니다. 나는 젊은 시절 사막 같은 현장에서 강당 연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뜨거운 공기, 먼지가 섞인 바람, 수백 명의 눈이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인가? 나는 그 자리에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반복해 왔는가? 그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나 역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돈도 아니었고 남들보다 좋은 출발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나를 크게 만드는 선택을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책임지는 선택, 불리해 보여도 구조를 바꾸는 선택, 당장의 이익보다 신뢰를 택하는 선택, 편안함보다 배움을 택하는 선택, 그 선택들은 언제나 어렵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들만이 다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큰 결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방향을 만들고 그 방향이 시간이 지나 운명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회피한 질문 하나, 미룬 책임 하나, 외면한 불편함 하나가 몇 년 뒤 당신의 자리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는 경고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선택의 기준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선택이 정말로 당신을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오늘을 넘기기 위한 변명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인생의 속도는 느려질지 몰라도 방향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분명해진 인생은 결코 가난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다음 선택 앞에서 잠시 멈춰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날카로운 진실, 성공한 사람들조차 끝까지 경계했던 한 가지 착각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겠습니다.